안녕하십니까. 뉴스앤포스트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요, 다시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저희 재외동포들의 힘을 실어주시는 귀하신 분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계시는 우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조선희 영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조선희 선거영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재외선거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전 진짜 심각한 문제를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하는 건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냐? 그거 하면은 뭐 한국 갈 때 뭐 좀 뭐 더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 왜 해야 되는 건가요, 투표? 네. 가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 미국에 사는데 왜 대한민국 선거에까지 그렇게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나한테까지 이 소중한 그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그냥 우리가 제도가 있으니까 뭐 유권자 등록도 하고 투표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재외선거가 도입되기까지 정말 많은 재외동포들, 재외국민들의 노력과 정말 피땀 어린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면서 잠시 나와 있는 뭐 유학생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주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뭐 단지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나는 참정권까지 보장되지 않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외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똑같이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 위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미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 내 한 표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재외국민들,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도 펼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들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텐데요. 네. 그런 거에 내 한 표를 보낼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투표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뉴스 같은 것들 한국 뉴스 많이 보시고 한국 방송도 많이 보실 텐데 네. 항상 듣기만 하시잖아요. 네. 듣기만 하시는데 내가 내 목소리를 정말 보낼 수 있는 거, 능동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한국까지 보낼 수 있는 거는 이 재외선거 참여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내가 목소리를 우리나라에 보낼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은 내가 어렵게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네. 투표는 사실 뭐 그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죠. 네. 네. 참정권이라는 게 이제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뭐냐면은 우리는 해외에 나와서 사는데 이 나라에 동화되고 이 나라 삶에 적응하고 또 이 나라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꾸 한국 그 고국의 소식에 빠지고 고국에 자꾸 마음이 가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동포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외동포가 워낙 많은 숫자잖아요. 네네. 750만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참 적지 않은 숫자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미국 생활에 정착하셔야겠지만 그 대한민국에서도 그 재외동포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럴 때 이 투표를 해서 사실 내 한 표로 생각하면 사실 그거 정말 작은 숫자일 수 있는데요. 그 한 표 한 표들이 모여서 결국 그것들이 뭐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그게 그 숫자들을 많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것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표가 될 수 있도록 나 하나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투표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의 그런 대한민국에서 나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보내셔야죠. 사실 그거는 듣고 보니까 또 그래요. 왜냐하면 750만이면 웬만한 도민 전체 숫자보다 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재외동포청이 아직 없잖아요. 재외동포 재단만 있는데. 왜? 재외동포 재단 올해 예산 잡힌 거 보니까 뭐 65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지금 뭐 400조가 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400조 예산, 5천만 국민이 400조 예산을 쓰는데 750만 재외동포는 10%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1%만 준다고 그래도 4조는 써야 되는 건데. 근데
1조도 안 되는. 그러니까 투표로 나의 목소리를 보내줘야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것들을 대한민국에 알리고 그래야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그런 제 국민들의 의사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정책도 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아까 영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수십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제가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나와서 사는 동포들의 권익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제외동포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네. 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제외동포들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피땀 흘렸던 것들은 뭐 그게 큰 역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요. 그 덕분에 사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도 재미교포가 초대 대통령이 됐었고, 예.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그러고 보니까 누가 되든 제외동포가 될 수밖에 없었네요. 상황이. 김구 선생이 됐으면 제중동포가 되는 거고 제외동포의 역할이라는 게 그 정도로 큽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굳이 챙겨주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안 받겠다고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재외선거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중요한 권리죠. 예.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 미국, 특히 미국은 거리가 차로 7시간, 8시간 운전해서 네. 와서 투표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그 유권자 등록을 받으러 나가봤더니 어떤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여성분이었는데 이거 투표하려면 한국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애틀랜타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했더니 네. 아 그러면 가깝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 그런 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으면 뭐 차로 4시간, 5시간 정도야 가실 수 있죠. 와. 한국까지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들으셨죠? 그런 분도 계시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 와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차피 아틀란타에 오시면 한식당도 많고 쇼핑할 수도 있고. 네, 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하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 선거 4월 1일부터 6일까지 하는데 그때 주말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말에 일정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장보러 오셔도 되고 그때 일 보시고 또 투표도 같이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를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뭐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네. 지금 뭐 민주당이 뭔지 한국당이 뭔지 모르겠다. 그 정보는 저희가 네. 유권자 등록을 하시면 그 이메일로 저희가 그 정당에 대한 정보, 정당이 어떤 정책을 필 건지 공약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걸 보시고 본인의 의사와 맞는 정당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지역구 후보자들이 궁금하시면 네. 요즘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본인의 지역에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 그런 정보들 보시고 나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지역들 주민투표라고 그래서 직접 행정안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겠다, 허락하겠느냐 하는 주민투표에 붙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한국은 그런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한국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네네. 국민투표는 마찬가지로 재국민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근데 네. 아직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해보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언젠가는 할 수도 있는. 네, 아, 국민투표가 그렇군요. 붙여지면 그때도 재국민들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투표를 안 하면은 무슨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권리기 때문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무 투표제가 아니고요. 그냥 음. 권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은 뭐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권리로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투표일을 공휴로 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요. 아무래도 네. 거리가 멀고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투표하는 날이 하루가 아니고 6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6일이니까요. 그때 시간 내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표할 때 저희가 그 가족들 좀 동반해서 같이 가도 상관없나요? 네, 같이 오셔도 되고 친구분들도 같이 오셔도 되고요. 네. 뭐,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네, 투표소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들의 중요성이라든지 투표할 때 투표해서 뭐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한테 아니면 대통령한테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 나의 투표를 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네. 그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산 교육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이 이제 동남부 6개 주하고 네. 푸에르토리코까지잖아요. 그 관할 지역에 있는 한인 유권자는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 제외 국민이 한 13만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만 19세 이상이 제외 선거에 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0.8% 정도, 그러니까 0.8을 곱해서 80% 정도로 봐서요. 한 네. 10만 정도가 10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 선거 참여할 수 있는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추산인 거죠. 네. 네.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실제로 지난번 선거까지 유권자 등록하셨던 분들은 몇 명이나 네, 되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네. 그 16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 3,800명 정도 등록을 하셨고요. 네. 그 중에서 투표한 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 1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는 등록하셨던 분이 한 6,000명 정도,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네, 10만 명이 있다는데 1만 명도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그 국회의원 선거는 게다가 조금 네. 그 관심도가 좀 낮은 떨어지죠. 편이라서요. 네, 예. 네.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대통령 한 명만 뽑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네. 많이 참여하시는 편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관심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홍보해서 네. 사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인기가 떨어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인정되는 이게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지만 네.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이 또 챙겨가는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작업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와닿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애틀란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사시는 분들,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또 알라바마, 플로리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여기 사시는 이 한인 교민들은 꼭 좀 요번에 진짜 다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미국에 올 때 아틀란타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국회의원들 줄지어서 여기 찾아옵니다. 그렇죠. 좀 해주세요 좀. 그 대통령이 오고 국회의원 오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하시면 할 말 없는데 대수죠. 그렇게 관심 받는 지역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 여기 방문한다고 하면 조지아 주지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 교민사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접근해주면 그러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정치력이나 파워도 주류 사회에서도 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의 도움이 우리 교민 사회에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선거에 꼭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네. 꼭 선거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하면은 왠지 배반자가 되는 느낌? 네. 꼭 기억해 주시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애틀란타 한인회관에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유권자 등록. 유권자 그렇죠. 등록은 2월 1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투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먼저 유권자 등록 반드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까지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ova.nec.go.kr 유권자 등록 꼭 기억하시고요.
2월 15일까지 하시면 그 다음에 4월 1일에서 6일 사이에 직접 나와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선희 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